시장을 읽는 힘, 마켓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온통 빨간불 물결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도 지금 붉은 악마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대표팀의 승전보까지 여러모로 또 기분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 기분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 많아지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번 주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프리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도움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선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5월 말부터 토마토 식구로 합류를 해주셔서 네, 보니까 맞아요. 활약을 많이 펼치고 계셔서 제가 모니터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늘 과연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견해 얻어볼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재료가 됐고 또 오늘 우리 증시의 급반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란과 합의가 사실상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주말쯤에 서명식할 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몇 외신에서는 다음 주 초쯤에 MOU 체결을 할 거다 등등의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합의한다 발언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타코다, 30번 넘게 했다. 외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발언에는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뭘까요? 이번에 좀 극적인 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왜 전날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불거지는 상황을 끝까지 만들어 놓고 오히려 급반전하는 그러한 합의 문서안이 좀 제출되었다. 이런 이슈가 조금은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란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표현을 섞으면서 합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란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이란도 이번에는 조금은 고위급에서 어느 정도 내부 결론을 좀 지었고 이해 가능해서는 우리가 의사결정기구에서 합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밝힌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관련해서 합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에서는 계속 부정을 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란에서 확실히 조금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말에 JD 벤스 부통령과 함께 이렇게 합의문이 좀 작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거죠.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 어제 나스닥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유가도 3% 이상 하락되면서 매크로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금리 이벤트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더 한번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CPI 지표, PPI 지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공개 방송이나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미 FOMC 연준에서 금리 스탠스 유지를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발표되었다라고 생각돼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원유 가격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면 물론 일본에서는 월요일 날 이제 BOJ 금리 인상이 조금은 예상되긴 하지만 어제 ECB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미국 FOMC가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닌 금리 동결이나 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아무래도 이 미국과 이란의 사태에 따라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형태를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좋은데 저도 초치기는 싫은데요. 네. 워낙에 우리가 경험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마다 핵폭탄급 발언을 많이 쏟아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만 하더라도 극적으로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게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대규모에 공격하겠다 하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주말에 합의하겠다고 하다가 이러다가 주말에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약간은 좀 노심초사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양치기 소년도 어느 정도 거짓말을 계속하다 진실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 시점이 이번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 후를 자꾸 생각해 보면 끝도 없는 정말 의문점이 자꾸 남을 텐데 의심이 의심에 꼬리를 물고 그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두 양국의 대표들이 이야기 입장문을 내는 걸 봐서는 그래도 정말 확률이 좀 높은 또 이란도 워낙 동결 자산이 지금 많이 묶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하지 못한다라면 국가의 경제에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라면 충분히 합의안이 조금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한 반응도 지금 보시면은 일본 증시가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대만은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 물론 우리 시간으로 2시 반에 마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은 어제 본장에서 좀 움직여서 그런지 지금 강보합권 정도거든요.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도 우리 증시의 가장 격한 반응, 이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 증시에 이렇게 매수세를 유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엄청났죠.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젠성한 대표도 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도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환율 역시 마지막 피크를 찍고 조금은 많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들, 그동안 지분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거지 우리나라 증시가 비관적이어서 매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중이 30% 비중을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자꾸 증시가 올라가니까 이 비중이 막 38%, 40%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글로벌 자금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 자금 비중,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여지껏 단행했다라면 이제는 여러 가지 지표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모처럼 코스피에서 3조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매수세까지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면 오늘 시초단이 생각보다 높은 시세 상승을 만들 수도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외국인 오늘 25거래일 만에 이 KRX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대비 국내 증시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의심은 이제는 좀 떨쳐버리시고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몸을 맡기는 게 어떨까? 첫 번째 이슈에서는 이런 시사점을 남겼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얘기 나눴던 이 외국인 수급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 데뷔전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늘 밤 있을 예정입니다. 750억 달러, 그리고 공모 금액도 135달러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750억 달러 조달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스페이스 X 상장한 전후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펼쳐야 될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래도 이미 사실 시장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 8개월, 6개월 전부터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가 상장된다라고 해서 중소형이나 우리나라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업종의 종목은 정말 시세평가를 다시 받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간만 걸쳐 있다라면, 열방지 폭주 패드에 조금만 뭔가, 납품을 하거나, 테스트 검증을 갖춘다면, 그냥 주가가 200%, 300%씩 올라갔던 그런 테마성 장세였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테마보다는 실질적인 정말 매출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 X가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광을 하고 또 미국이나 전 세계 이목을 이끌고 있냐면은,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확실한 또 구독 시스템,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이 회사가 탄탄하게 안정권으로 유지하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저궤도 이송망, 이게 너무나도 필수적이에요. 앞으로는 자율주행 또는 군사 협력 시스템 또는 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구독에 대한 시스템, 저궤도 이송, 그리고 앞으로 쏘아 올릴 위성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스페이스 X가 단순한 이벤트, 그냥 한 번 상장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면 정말 관심을 더 많이 둬야 되는 업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한 지가 20년 정도가 됐다라면 그때부터 저는 반도체 쪽으로 엄청나게 집중했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인해 정말 중소형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더 좋은 부품과 업무 협력을 이뤄갈 테니까요. 그래서 물론 지금 한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스페이스 X가 상장되면 유동성이 많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을 해서 정말 시세가 나오고 난 뒤에는 오히려 거기서 조금 자금이 분산돼서 오히려 최근에 반도체 아닌 업종들은 사실 크게 시세를 못 보였는데 이런 업종의 종목들로도 충분히 매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기대와 다르게 중소형 관련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미증시를 보니까 로켓랩 또는 인투티브 머신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서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다라면 뭐 예를 들어 이노스페이스 같은 회사들 그래도 우주항공의 카르만 라인을 돌파해서 정말 좋은 또 한번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우리가 또 한번 분석해서 살펴본다라면 충분히 스페이스X 이후에 중소형 쪽에서도 좋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우주와 관련돼서 산업이 좀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각에서는 아마 세 가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그리고 또 관련된 테마주에 투자하신 분들 있으실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이 수급 쏠림과 관련해서도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때마침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내 지수도 외국인 계속 들어올까? 뭐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좀 볼게요. 네. 실제 투자하신 분들 아마도 소위 얘기하는 주식시장에 오픈빨이라는 게 그럼요, 있죠. 스페이스X도 있을 거란 그럼요.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홀딩 아니면은 단기 수익 실현? 이거는 길게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되게 단기로 엄청난 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 공모되고 거래가 됐을 때 그래도 2, 3일 정도는 정말 뜨겁지 않을까. 정말 수급을 블랙홀처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모 투자를 안 했던 정말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너무 관심 있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 3거래일 파동은 강하겠지만 그래도 고점을 올라가는 형태가 단기 고점을 한번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 상장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그려갈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오늘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은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이게 거라고. 국내에서는 미래세증권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외 종목이다 보니까 예탁 결제는 지나서 실제 거래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부터 될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오른 상태에서일 텐데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들고 실제 들고 계신 분. 그렇죠. 이틀 정도 뒤에 이제 가격 추이를 충분히 보면서 대응하셔도 너무 시장에서 좀 뜨거울 거라고 생각돼서 이거는 너무 조급하게 오히려 따라가면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가 있는 정말 네. 시초탄인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테마주들은요, 뭐 미래에셋증권처럼 지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주항공 산업에 몸담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일단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회사가 이제 지분을 매각해서 그거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국내 스페이스 X에 투자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게 미래에셋 그룹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고 그분이 이제 조금 회사가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한데 아무튼 그러한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 정말 앞다퉈서 시세를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건 저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6개월, 8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엄청난 시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주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물대를 많이 형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크게 그려지지 않고 수주 잔고가 진짜 올라오지 않은 회사라면은 크게 시세 반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인 몇몇 종목들을 보았는데 그렇게까지 시세가 없는 거 봐서는 아직은 이제 스페이스 X가 진짜 상장이 되고 어떠한 시세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에 접목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이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마감했던 내역 스페이스 X가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항상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뭐 인투티브 머신 또는 로켓랩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업종 시세로 움직일 거예요. 그 종목의 마감을 보고 다음날 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보고 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관련된 테마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외국인 컴백한 것과 관련해서
시장 영향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딱 그렇잖아요. 네. 계속해서 팔다가 예, 오늘 디데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컴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는 블랙홀과 관련돼서 우려를 조금은 좀 덜어놔도 될 것인가?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요? 저는 지표적으로 매크로 지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를 조금은 섣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표들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은 자극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모든 자산에 있어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냥 왔다 킹은 그냥 금리예요. 진짜 금리가 모든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상해보고 항상 주식 투자의 관점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실생활에서 본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낮아졌다, 정말 안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하지만 그래도 지표적으로 나왔던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 CPI나 근원 PPI 이쪽으로는 충분히 예상 전망치보다 낮게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용이 너무 좋다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급락세를 줬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다시 한번 많이 보는 게 고용 지표인데 그 고용 지표가 워낙 좋다면 자금이 많이 풀리고 그 자금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제 나왔던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오히려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실직자가 오히려 또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꼭 스탠스를 금리 인상의 기조가 아닌 어느 정도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환율과 함께 체크하기 때문에 오늘 시초단의 매수가 약 3조가량 코스피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한 하루짜리 매수가 아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지표 상황이 받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위클리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젠슨항 가니까 샘 올트만이 오고 이렇게 거물급 이 AI 인사들이 앞다퉈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정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슨항 CEO만큼의 열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8개월 만에 재방한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너무 반가운 이슈였습니다. 어제 접했을 때. 물론 젠슨항 한국 방한 소식도 되게 빠르게 제가 전해드렸고 또 그에 맞게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을 접근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사실 이제 모멘텀 플레이하기에는 가장 좋은 이슈가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AI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조금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대표 젠슨항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오픈AI 대표 엄청나신 분이죠. 챗 GPT를 만들고 챗 GPT의 아버지인 이 샘 올트먼까지 한국에 온다니까 사실 뭐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유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항상 좀 받아들여서 주식 투자에 입혀서 접목을 한다라면 저는 너무나도 모멘텀 플레이에서 단기적인 폭발적인 수익을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아이템, 먹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금은 새롭게 다가오는 이슈들이 항상 조금은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지수가 올라갈 때 저는 항상 더 좋은 수익률을 몇 배 이상 올려야 된다는 좀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꼭 놓치지 않고 딱 관련주 또는 바로 다음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강세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샘 올트만이 온다라면 데이터 서버 이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물론 디램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래도 전력 설비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좀 좋은 단가에 있는 가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원전 쪽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매개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저는 잠잠한 원전주를 한번 잡아놓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은 포커스를 맞추면 다음 주에 엄청난 시세가 또 몰아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조금은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을 한번 접목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팁으로 투자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젠슨왕이 왔을 때는 피지컬 AI 그리고 또 이 기업들마다 일거수일투족 그때그때 우리가 막 급등락하면서 반영을 했었잖아요. 일정이 공개되고 나서 또 반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15일에 카카오 같다, 삼성전자 같다, 네이버 같다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오늘장 재차 급등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좀 아직인 것 같고 그리고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젠슨왕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일정 알려지고 나서 급등했다가 막상 오니까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앵커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시장을 한번 돌이켜보죠. 그때 물론 젠슨왕의 이슈에 급등을 한 건 맞지만 너무 빨리 시세가 죽은 건 그때 당시 시장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타고 종목도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다르게 작용을 되는데 그때 시장을 한번 제가 떠올려 보면 너무 좋은 이슈에 불타올랐다가 그리고 워낙 고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빠르게 내려왔던 거지. 8,000선 위에서 너무 오버슈팅 한가운데 그쵸. 재료를 맞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급락세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젠슨왕 때보다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그래도 올라간 수치 대비 그렇게 하락 시세가 강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랑 시장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진짜 주식의 상승장과 하락장은 너무나도 온도 차이가 달라서 그때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런 건 없어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지금 앞으로 변하는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고 그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지 그때 그랬다고 지금 이러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나요 주식에. 네, 너도 나도 다 수익을 벌겠죠. 절대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시장에 항상 맞춰서 내가 주식시장과 함께한다. 저는 완전 이렇게 주식시장과 완전 호흡을 좀 같이 하거든요. 이 흐름과 지금 분위기와 사실 모니터 너머에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와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시장하고 호흡을 같이 하신다는 그 얘기가 고스란히 와닿는 게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예.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를 좀 마무리 짓겠고 다음 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일정 보니까 슈퍼 금통위 위크예요. 그래서 첩첩산중으로 뭐 BOJ 있고 FOMC 있고 이렇게 이번 주에는 ECB에서 먼저 금리 인상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이벤트 뭘로 보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세 번째 위클리 이슈에서 있었던 저는 이제 샘 올트먼이 방한한다라는 이슈에 이쪽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물론 중소형 관련, 소부장 관련 반도체들이 좋은 건 맞지만 또 한번 로봇주들이 정말 엄청난 시세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오늘 정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세를 앞다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시장에서는 이쪽이 확실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나 이런 쪽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확실한 로봇 종목 하나쯤은 보유한 상태에서 전력 인프라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 많죠. 전력 쇼티지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단연 1등 HD 현대 일렉트릭만 보면 되는 대장주가 누구라도 아는 대장주가 있고요. 뭐 원전에서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최근에 뭐 SK 이터닉스, 뭐 KSS에서 글로벌 사모펀드에서 투자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급등했던 시세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대장주의 시세를 몇몇 가지 알아둔다라면 그 종목군 관련해서 중소형 업종의 종목을 다가갈 수도 있고 또는 대형주를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한 번 더 시세 상승을 몰아칠 수 있다. 아직까지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걸 멀티플로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너무나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변동성이 있고 움직임이 나올 때는 보다 강한 시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어제 그제 어제는 조금 반등세가 좋았죠. 하지만 엊그제는 정말 시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 아무랬어요. 네. 그때부터 시세가 안 밀리고 올라왔었던 제 눈에는 특이점이 딱 연계되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근데 오늘 로봇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종목인데
네. 오늘 로봇 종목 중에는 강세에서는 조금 비교적 약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들고 오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시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템포 자체가 하락할 때 강하게 잡아줬고 그리고 오늘 상승에 다소 시세가 못 가는 걸 보고 조금은 어떤 투자자들은 네. 던질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잘 잡고 한번 시세를 맞이한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실적이 그러니까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보다는 긍정을 좀 보자. 샘 올트먼의 방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주까지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관심주는 로봇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로봇주고 그냥 로봇 기술만 개발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실적이 정말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기반 로봇이지만 또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안정적인 로봇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종목명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의 시세는 최근에 정말 단단한 흐름들을 여러 가지로 보였는데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물류 개발 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피지컬 AI예요. 물류 개발 역시 이 로봇이 그러니까 군중 집합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물류를 정리하고 운반하고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게 모두가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된 종목으로 항상 시장에서 시세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주 증가가 정말 증대될 거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트윈 기반 물류 시스템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3,600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있어서는 충분히 안정권 궤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쪽에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잡고 있는 이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약세장에 특히 로봇주 같은 성장주는 정말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로보티지 같은 종목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로봇스타랑 함께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정말 바닥을 단단하게 잡고 있는 누군가 만지지 않는다라면 솔직히 나올 수 없는 형태의 흐름이 제 눈엔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제는 정말 보다 좋은 반등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비교적 눌림을 주면서 다음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 스프링 작용을 조금은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이 고점의 라인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승 시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1월 23일에 있었던 54,400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면서 58,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무벡스를 다음 주 관심주로 제시해드립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슈가 많아가지고 사실 한순호 전문가가 다른 프로를 통해서도 5월에 막 쏠림 현상 대형주 막 할 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맥이 갈 거다. 이걸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한순호 전문가와 함께 한 주 리뷰 프리뷰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